안녕하세요. 인생내공 조우승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도 법률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오늘 들려드릴 내용은 내용 증명에 관해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10가지. 내용 증명은 많이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요. 이 내용 증명의 정확한 관련 지식들을 알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10가지 정도만 제가 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내용 증명을 받은 뒤에는 답변을 보내는 것이 좋다. 내용 증명을 받게 되면 일단 기분이 나빠요. 그 다음에 내가 볼 때는 이게 말도 아닌 얘기 같은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굳이 답을 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요. 내용 증명 자체에 어떤 강제력이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내용 증명에 대해서 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보내지 않으면 일단 상대방은 자기가 주장한 것을 인정했구나, 인정하니까 아무 답이 없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행동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오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라는 지적을 해줄 필요가 있고, 또 보통의 내용 증명을 보낸다는 것은 어떤 법적인 분쟁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법원에 갔을 때 우리가 이런 내용 증명 보냈는데 상대방은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내용 증명 보낸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안 한 것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훨씬 유리하게끔 어필할 수 있고, 또 법원이 볼 때도, 판사가 볼 때도 아무런 답을 안 한 것은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내용 증명을 받은 뒤에는 답변을 보내는 것이 좋다. 두 번째, 내용 증명이 오기 시작하면 상대방은 모종의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된다. 자, 계약을 진행하다가 어느 날 상대방이 내용 증명을 이제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박따박. 그럼 이 시그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상대방은 무언가 법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한 명분 축적을 위해서 보통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다 이제 다음에 싸우기 위한 하나의 전초 과정입니다. 따라서 일단 내용 증명이 왔다면 긴장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상대방이 정해놓은 기간에 답변을 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일단 전화나 팩스를 통해서 사정을 설명하고 말미를 구하는 편이 좋다. 자, 상대방이 보낸 내용 증명에 보면 보통 언제까지 답변하라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기간까지 답변하는 것이 힘들 경우가 있어요. 받아서 우왕좌왕 하다 보면 보통 한 일주일, 길면 열흘 정도의 시간 여유를 주는데 이게 금방 지나가 버릴 수가 있거든요. 자, 이때 아무런 답변 없이 그냥 우리가 그 기간을 넘겨버리면 상대방은 그렇게 기간을 넘기는 것 때문에 더 기분 나빠하면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예를 들어 형사고소라든가, 특히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 저작권 침해는 형사고소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그냥 넘겨버리면 상대방이 열받아서 바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답변할 기한이 부족하면 일단 그 내용 증명에 기재된 전화번호가 다 있거든요. 전화를 걸어서 사정을 설명하세요. 즉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또는 자료를 취합해야 된다, 또는 우리도 변호사가 있는데 변호사에게 문의해보고 답변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간을 좀 더 받은 다음에 준비해서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설명을 하고 기간을 더 받는 것이 반드시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내용 증명으로 보내는 것과 단순히 이메일로 보내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통지를 할 때 그냥
이메일로 하면 충분하지 뭐 굳이 내용 증명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메일로 보낼 경우에는 상대방이 나 못 받았다 이렇게 발뺌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또 하나 개인 대 개인이 아니고 법인 대 법인으로서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는 법인을 상대로 어떤 의사표시를 할 경우에는 단순히 그 회사, 그 법인의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거 하고 상대 회사, 그 법인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은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효한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보통 법인에 대해서 어떤 의사표시를 할 때는 그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의사표시를 해야만 그것이 유효한 그 법인에 대한 의사표시로 인정이 되거든요. 따라서 추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중요한 의사표시를 할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낼 것이 아니고 회사 대표이사를 수신자로 해서 내용 증명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5번째, 직접 우체국을 가지 않더라도 오프라인으로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서 내용 증명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우체국을 통하면 인터넷으로 내용 증명을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우체국을 그 포털에서 검색하셔서 거기 나와 있는 내용 증명 발송법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여섯 번째,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그 내용 증명을 우리가 분실한 경우에는 3년 내에는 우체국에 가서 다시 내용 증명을 발급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내용 증명을 보냈고 그 보낸 거를 나중에 뭐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다든지 이럴 필요가 있는데 근데 뭐 그 후에 이런저런 사유로 내용 증명을 분실한 경우에는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 내용 증명을 발송한 날로부터 3년 이내라면 우체국에 가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시킨 후에 다시 내용 증명을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우편법에 따라서 이런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 그리고 앞으로 계약을 해제할 것까지를 예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놓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쌍방이 어느 날 갑자기 이별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이게 갑자기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쪽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이런 일이 누적되어서 결국은 분쟁에 이르게 되죠. 근데 이처럼 상대방이 계약을 잘 지키지 않는 단계에 단순히 구두로만 말로만 경고한 경우하고 내용 증명을 통해서 경고한 경우는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과연 상대방의 계약을 제대로 이행했냐 안 했냐 이것이 계약 해제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거든요. 그런데 이때 계약 해제를 주장하는 저쪽이 잘못했어요 라고 주장하는 그쪽에서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냐 안 했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심지어 중간중간 내용 증명으로 이런 뭔가 중요한 의사표시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말로만 하다가 갑자기 야 계약 깨자, 계약 해제를 주장하면 이것은 적법한 계약 해제가 아니다. 그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 위반이었으면 내용 증명을 통해서 정확하게 의사표현을 해야지. 근데 말로만 전화로만 똑바로 하자라고 그래놓고 어느 날 갑자기 계약 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적법한 계약 해제가 아니야. 이렇게 법원은 판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따라서 추후에 분쟁이 될 것이 확실하다면 분쟁 초기 단계부터 상대방에게 너 계약 똑바로 이행해. 안 그러면 계약 해제할 수 있어. 라는 식의 내용을 담은 내용 증명을 보내두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 내용 증명 작성 과정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 증명은 말이죠. 나중에 재판으로 이어졌을 때 바로 증거로 활용되거든요. 그런데 만일 내용 증명 안에 우리에게 불리한 내용까지 막 쓰게 되면 나중에 재판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어요.
상식적인 차원에서 내가 정말 억울해 이런 자신의 울분을 토로하는 내용 증명하고 법률가들이 법률적인 유불리를 따져서 작성하는 내용 증명의 문구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따라서 금액이 큰 분쟁이 예상되는 내용 증명을 작성하거나 답변을 보낼 때에는 주위의 법률 전문가에게 간단하게나마 상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홉 번째, 중요한 계약의 해제 통보를 할 경우에는 내용 증명 이외에 배달 증명까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계약을 해제한다. 이런 계약의 해제 통보는 그 해제 의사 표시가 우리가 보낸 날짜가 아니고 상대방에게 도달되었을 때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걸 소위 도달주의라고 하는데요. 만약 2019년 5월 4일 날에 해제 통지를 내용 증명으로 발송하고 2019년 5월 7일에 그 해제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면 해지의 효력은 2019년 5월 7일에 발생하는 겁니다. 실제 분쟁을 하다 보면 언제 해제 효력이 발생했는지가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따라서 중요한 어떤 해제 통보라든가 어떤 통보가 상대방에게 가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이런 중요한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내용 증명 이외에 배달 증명까지 같이 받아두는 게 필요합니다. 내용 증명은 언제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을 발송했는가를 증명하는 제도고요. 배달 증명은 언제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이 도달되었는지까지 증명하는 거거든요. 뭐 그래봐야 몇천 원 추가 더하면 되니까 중요한 의사표시의 통지는 내용 증명 이외에 배달 증명까지도 신청하는 게 좋다. 알아두시고요. 마지막으로 10번째. 예전에 중요한 통보에 대해서 내용 증명만 보냈는데 어라 배달 증명도 중요하다고? 그러면 내용 증명 보낸 후 1년 이내에는 배달 증명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배달 증명은 내용 증명을 보낸 이후에 사후에 추가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 증명의 발송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우체국에 가서 본인 확인을 거친 후에 배달 증명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분쟁의 시작은 내용 증명부터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공격을 하기 위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든 안 그러면 상대방으로부터 공격이 시작돼서 내용 증명을 받든 초동 단계부터의 대응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인생대공 가족 여러분들 중에서 내용 증명과 관련한 문의를 하실 분들은 저에게 메일 주소가 wsj 우성조 wsj@cdri.co.kr이나 제 사무실 전화번호가 02-568-2420 02-568-2420으로 전화하시면 저희 스텝이 인생내공 가족이라고 그러면 상담을 그렇게 기재를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하니까 그렇게 문의를 주시면 제가 직접 아니면 저희 후배들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증명에 관해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일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내공식이 기업분쟁연구소 조읍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